안녕하세요, 비고입니다. 오늘 피커카드 리딩에서는요, 이 상대방 분들의 투머치한 행동에 대해서 알아보는 피커카드 리딩을 해볼까 합니다. 이 그냥 상대방 분들이 아니겠죠. 여러분들이 썸을 타시든 내지는 어떤 필링이 통했다. 필링은 통했는데 왠지 모르게 또 굉장히 반대급부로 기이한 행동, 그리고 또 그 기이한 행동에 더불어서 과하게 행동하는 것들이 있다면,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을 너무 많이 째려본다든가, 내지는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많은 냉소를 보낸다든가, 내지는 너무 많이 여러분들한테 전화를 한다든가, 굉장히 모든 투머치한 어떤 행동들. 제가 갑자기 이렇게 지금 떠오르는 게 있는데, 피타고리언 컵이라고 그러죠. 이 일종의 뭔가 나비 대롱에 힘입어가지고 어떤 물리적인 작용이겠죠. 이 피타고리언 컵, 컵 오브 그리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욕심의 컵. 이 컵의 내용물이 어떤 수위에 다다랐을 때는 컵이 이제 가득 차는 거겠죠. 내용물이 가득 차게 되면 이 컵에 있는 내용물이 다 빠져나가는 일종의 어떤 물리적인 어떤 인터랙션을 하는 공학적인 어떤 컵을 피타고리우스 선생님이 찾아내는지 발견했는지 만들어냈는지 그분이 언급을 하셨는지 어쨌든 간에 컵 이름은 피타고리언 컵이라고,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피타고리언 컵이라고 하는데, 이 피타고리언 컵이 갑자기 떠오르네요. 너무 과하게 되면요, 과유불급이죠. 다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다 잃을 수가 있는 거겠죠. 피타고리언 컵의 원칙을 알면서도 왜 이렇게 과하게 행동하는지, 정녕 모르는 것인지, 왜 여러분들한테는 이렇게 기이하게 투머치한 행동을 하는 것인지, 얼만큼 좋아하길래 그렇게 하는 것인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첫 번째 카드부터 그룹 1번이고요. 그룹 2번, 그룹 3번, 그룹 4번, 그룹 5번. 총 5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선택 카드 선택 시 나를 부르는 카드, 나한테 좋은 메시지를 줄 것 같은 카드, 오늘따라 내 눈에 쏙 들어오는 카드를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왼쪽 첫 번째 카드부터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그룹분들은 해당 리딩 시간대를 하단에 적어 두었으니까요. 선택 카드 선택이 끝나셨다면 해당 리딩 시간대로 바로 가셔서 리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그룹 1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대방 분들이 표현하는 과한 행동들,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그 과하다, 저 왜 저런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여러분들 좋아서 그러는 건지 내지는 원래 그런 사람인지 알아보는 리딩이고요. 아니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들한테 뭔가 기이한 행동하고 있는 거겠죠. 근데 그러면 날 좋아서 저러는 건지 알쏭달쏭 하실 때 읽어보는 리딩이고요. 날 좋아해서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을 하시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봤을 때 관심 없는 척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좋아하면 관심 없. 근데 지금 어떻게 느껴지냐면 이 상대방 분들, 여러분들 붙들고 뭔가 되게 설득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렇게 여러분들은 설득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물건 파는 건 물건 파는 사람처럼 하지는 않을 거니까. 근데 결국에는 이게 집결되는 게, 교집합이 다 여러분들 들으라고 하는 소리인데, 여러분들은 처음에는, 그리고 일본 분들이 착하니까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맞장구를 쳐줬을 수도 있어요. 그게 예의니까요. 예인데, 내지는 술 마시면서 계속 얘기를 들어줬는데, 이 시점에는 이제 지겹다.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내지는 기분 나쁘다. 기분 나쁘다. 이 소유욕이 바로 느껴지네요. 다 내 거라고 생각을 하면 내 거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일단 이 상대방 분들이 내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한테 하는 행동이겠죠. 이 행동 안 하면 여러분들한테 관심 없는 거겠죠. 내지는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이 하는 기이한, 그 기인들이 할 법한 그런 자질을 가지고 나한테 관심이 있어서 저러는구나라고 오히려 역으로, 이게 파라독스이긴 하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설파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다고. 여러분들 붙들고 하는 이 행위 자체는요, 굉장히 저한테는 긍정적으로 보여져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남들보다 내가 어떻고, 남들보다는 내가 이렇고, 남들한테 이렇게 해줬고, 남들이 이렇게 나를 생각하고, 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하는, 내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여러분들 지금 쳐다보시는 분들이 거의 레이디 가가나, 예를 들자면 일론 머스크나, 이런 분들인가요? 과하다 못해서 지치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아니, 그리하여서
멋있고 잘났고 예쁜 건 알겠는데, 그건 알겠는데, 이 진도겠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 맥락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맥락이 없는 거겠죠. 여러분들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그럼 어쩌자는 건지에 대한 맥락이 없으니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 이분들이 지금 얘기하는 나는 굉장히 알파다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난 뭐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모든 자랑이나 내지는 그런 것도 있겠죠. 여러분들 얘기를 좀 끝까지 안 들을 수 있겠죠. 들을 필요 없다. 왜냐면 내가 다 알아. 그러니까 흡사 그룹 1번 분, 이분들이 예를 들자면 점성술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그런 느낌도 좀 필도 봤는데 그런 어떤 센시티비티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더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게 궁금하시다면 이분들이 내가 점성술사이냐 내지는 뭔가 도교적인 어떤 것들에 대한 함의가 있다든가 그런 것도 아닌데 뭔가 내가 다 안다 이거 들을 필요 없어 라고 하는 알고 싶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 해드릴게요. 이제 본론은 가야죠. 왜 이러냐라고 했을 때, 이분들이 막 자기의 어떤 설파를 하는 게 뭐냐면, 미처 여러분들 얘기를 들어버리면 위축될까봐. 본인이 알고 나면 위축돼 버릴 수 있죠, 우리가. 내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1등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근데 1등은커녕 꼴찌나 진배 없다. 라고 하는 우리 그 대실망감들. 그거 느끼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마주하고 직면해야 되는 팩트라면 우리가 직면할 수도 있겠지만, 이분들 같은 경우는 그거 절대로 용납 못해요. 그 부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얘기는 귓등으로 약간 듣고 자기가 설파하는 것들, 불안함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내가 금메달리스트 맞아, 1등 맞아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만 계속 하다 보니까 거기 안에서 계속 쳇바퀴는 아닌데 거기서 무엇인가 이렇게 끄집어내려고 하는 건가요. 근데 제가 더 놀랍다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분들 성격에 여러분들한테 상당히 지금 어필하려고 하는 게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분들의 어떤 목줄을 쥐고 계시나요, 현재? 무슨 목줄을 쥐고 계시길래 내지는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골든 카드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연애 감정에 있었을 때 골든 카드니 금덩어리니 이런 표현은 좋지는 않을 수는 있겠지만요. 물질적으로 얘기해 드리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목적성이 없으면 이렇게 하지를 않아요. 그게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어떤 재화적인 것들에 대한 어떤 콘크리트한 거 있죠. 손에 쥘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손에 잡을 수 있는 그런 목적성이 아니라면은 결코 하지를 않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어쩌면 인간 그 자체가 내가 손에 쥐어야 하는 떡처럼 느껴질 만큼 이분들의 감흥이 느껴져요. 감흥. 여러분들이 준. 아마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센시티비티한 거 있죠. 아까 말씀드렸죠. 이분들이 점성술사인지 도교에 능통하신 분인지 비교나 사교에 모르겠어요. 그런 건 안 느껴지는데 좀 이분들이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잡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것 있잖아요. it걸이겠죠. 그녀, 그 남자. 그거에 대한 어떤 맹목적인 추정도 느껴짐과 동시에 it걸인지 it보이인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일련의 이분들이 보여주는 시간 같이 지내고 잘 지내야 되겠죠. 내지는 이분들의 어떤 욕망이나 본능인 거예요. 그 과정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 갭을 다 채우기 위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설파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보여주고 다른 사람이 그런 걸로 인해서 나를 얼마나 즐겁게 생각하고 좋게 생각하는지 내지는 그 사람들보다 내가 얼마나 유능한지 내지는 그 사람들이 나한테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지 내지는 내가 얼마나 예쁜지, 내지는 내가 그 사이에서 얼마나, 내지는 현재 여러분들이 같이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한테 관심을 보여줘야 되는데, 계속 거울을 본다든지, 계속 머리를 치장한다든지, 계속 뭘 한다든지, 내지는 남들을 의식한다든지, 주변에 앉아있는 사람, 조금이라도 또 제일 잘생기고 예쁜 사람이 앉아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의식을 한다든지, 많겠죠? 그런 것들은요. 한도 끝도 없죠? 그런 것들은요.
편파적이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게 무엇인지를 궁금해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굉장히 편파적으로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불확실한 것들에 대한 편파성들 있죠. 내지는 본인이 너무 쉽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 표시해. 저럴 거야. 그러니까 이게 페어한 거가 조금 부족한 사람처럼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페어한 게 그게 서스럼 없이 그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봤을 때 아니, 내가 저거 해봤는데 별 볼 일 없었어. 그래, 예를 들자면 내가 이랬는데 뭐 이랬었을 거야. 저건 저럴 거야. 라고. 아까 그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얘기가 그리고 일본 분들 중에 상대방 분들 자는 아니겠지만 안 들어. 그냥 자기 얘기 막 해. 자기 얼마나 알파인지 입거리인지 입보이인지 계속 얘기를 한다. 그게 같은 맥락이겠죠. 그러니까 내가 뭐 편파적인 거겠죠. 전 편파적인 게 가장 많이 느껴져요. 그거 어떤 benefit of doubt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뭔가 이게 뭔가 우리가 의구심을 품어줄 수 있잖아요. 그냥 무죄 추정을 해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추정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그건 거예요. 자기가 시판을 한다는 듯. 왜냐면 자기는 알파니까요. 입거리거든요. 입보이고.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이분들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분들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굳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아닌데 이렇게 하시는 걸 봤을 때 여러분들이 뭔가 카드를 쥐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목줄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뭔가 여러분들이 그 목줄을 쥐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몰라요. 이 사람들은 느껴요. 근데 그게 뭔지는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알아내는 과정은 아니에요. 알아내는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을 잡아야 되겠죠. 잡다 보니까 본인이 할 줄 아는 최대치가 뭐죠? 최대치가 여러분들 멀리도 안 가요. 근처에서 계속 맴도면서 이 사람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자기는 간 본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 사랑인지 간 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들의 착각이고요. 역으로 이거는 뭐냐면요. 이분들이 지금 모르고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상대방 분들을 간택해 줄지 안 할지 선택해 줄지 안 할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과정이라고요, 현재. 근데 본인들은 그렇게조차도 생각하고 싶지 않다 보니까 계속 자기가 흡사 이렇게 이게 지금 봤을 때 이분들이 하는 일종의 맥락 없는 얘기들이에요. 지금 봤을 때는 이게 뭐랄까 이게 지금 이 저스트하고 언저스트한 부분에 대한 모호함인데 이분들이 생각할 때는 내가 오히려 이 사람에 대해서 지금 알아가기 위해서 아니 여러분들을 알아가기 위해서 지금 만남을 하고 있는데 흡사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준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눈짓을 보낼 수 있죠. 레이저를 발사할 수도 있겠죠. 욕망의 레이저를 발사할 수 있는데 왜 하냐고요. 본인들이 선택하면 되고 여러분들이 선택 안 하면 자기는 어쨌든 가야 될 건데 가야 되는 입장인데 그러니까 이분들의 약간의 착각에서 이 착각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분들이 하는 그 기이한 행동들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조금은 기분이 나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그 사람이 좋은데 내지는 이 사람이 굉장히 매혹적인 것 같이 느껴지는데 뭔가 그 어떤 프로그레스나 진행이 안 된다고 느껴지는 게 아니면 통화가 잘 안 된다든지 텍스트 문자나 내지는 그게 굉장히 홀대에 가깝다라든지 내지는 내가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그쪽에서 그냥 뚝 끊어버린다든지 지금 전화를 받을 수 없다는 둥 하면서 끊어버린다든지 내지는 이렇게 뭔가 채팅이나 이메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서신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된다든지 나아가서 뭐 팔로우를 안 한다든지 나를 예를 들자면입니다. 그런 식으로 일종의 홀대같이 근데 본인이 결국에는 지금 간택을 받아야 되는 아니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의 관심이 없으면 이분들 같은 경우에 이런 어떤 이게 기이한 행동을 다 차치하고라도 왜 하겠냐고요 이런 거를 애당초 여러분들한테 뭐 난 이래요 저래요 라고 막 얘기하는 것들을 뭐하러 하냐고요 딴 데 가서 하지 그러니까 이분들이 오히려 역으로 여러분들한테 선택받아야 되는데 제가 왜 이 사람들이 굳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었을 때는 그러니까 드러난 게 있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본인이 가늠해 본다고. 내가 원하는 그 사람인지를 가늠해 본다라고 생각하는 시간이겠지만 이분들의 약간의 착각처럼 느껴져요. 저한테는요. 그건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자기가 간택 당하기 위해서 하는 일련의 이렇게 공작새의 날갯짓인 거죠. 이렇게 화려한 공작새가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해드리면서 조금은
여러분들 자극하는 것도 좀 많이 느껴져요. 여러분들 주의 좀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극받지 마세요. 자기가, 제가 아까 그 얘기 해드렸죠. 이분들 이렇게 이중적인 어떤 심리가 뭐냐면, 뭐 누구나 다 그러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분들 뿐만이 아니라. 근데 자기가 나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다. 나는 1등이에요. 라고 믿는 걸 더 좋아한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누구 얘기 들어봤더니, 결국에는 전 세계 랭킹이 나는 꼴찌래. 라고 하는 거는 누구도 듣고 싶은 얘기는 아니겠죠. 뭐 본인 잘난 맛에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치부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이분들한테는 약간은 그런 부분이 이게 결정타나 치명적인 것처럼 많이 느껴져요. 하물며 여러분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시는 이분들 입장에서는 그건 더더욱이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적하거나 이렇게 그런 눈빛으로 쳐다보는 거는 결코 이분들이 원하진 않겠죠. 자기가 보여지기를 가장 좋은 사람처럼 보여지고 싶겠죠. 그러니까 월등히 우월한 사람처럼 보여지고 싶은 게 제일 많이 느껴져요. 이게 주술적인 걸 좀 볼까요? 어쨌든 카드만 계속 섞고 있을 수는 없겠죠. 계속 주술적인 것들을. 그러니까요. 이건 뭐 저를 나타내는 거고요. 이것도 좀 살짝은 저를 나타내는 거지만 제 얘기가 왜 들리는지 모르겠고요. 계속 볼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두 분 다 믿음도 필요하고요. 지금 봤을 때는 약간의 더 믿음과 더 구체적인 것들이 필요하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구체적인 걸 찾을 수 있냐라고 물어보신다면요. 두 분 다 지구로 내려와야 돼요. 두 발을 땅에 딛고 서 있어야 돼요. 우리 인간이죠. 인간이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려면 일단 두 발을 땅에 디뎌야 되겠죠. 우리가 공중에서 둥실둥실 떠다닌다고 하고 하늘을 날아다녀요. 하늘 날아다녀요 라고 생각하면서 뭔가 막연한 어떤 가정이나 가설들, 추측들 내지는 그럴 것이야 라고 하는 막연한 어떤 이건 기대를 저버리라고 얘기해 드린 게 아니라 좀 더 논리적이고 포커스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이분들도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쳐다보면요. 이렇게 본인의 생각대로 본인의 어떤 애정이나 욕망 자체가 이렇게 표현되는 것보다는 좀 더 논리적이고 구체적이겠죠. 여러분들도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가늠할 수 있는 것들도 있겠죠. 그러기에 현재 이 사람 보고 지구로 내려오라고 땅을 두 발을 땅에 딛고 서서 지평선을 보라고 아주 낮은 자세에서 지평선을 보는 거겠죠. 어떤 가정이나 추측도 있지 않는 거겠죠. 나만 남는 거겠죠. 이분들한테 그렇게 하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인지라 여러분들이 오히려 또 가장 낮은 곳에서 올려다보라고 얘기해 드린 게 아니라 두 발을 땅에 닿는다는 거, 딛고 서서 내가 가장 자연인으로서 가장 논리적인 것들로 그 사람을 쳐다봤을 때는 어떤 부분이 보여지는지를 보신다면은 이분들이 내가 아무리 뭐 입거리예요, 입보이예요, 알파예요, 뭐라고 얘기한들, 뭐라고 설파를 한들, 뭐라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한들, 내지는 뭐 인터넷 세상에서 만나셨다면 뭐라고 본인에 대해서 설파를 하신들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그래서 제가 그런 비교나 사교나 이런 것들이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분들의 어떤 그런 것들 뭐 아까 도교적인 것들도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런 어떤 뭐랄까 파라노말한 어떤 것들에 대한 이분들의 그 어떤 의구심이나 내지는 이분들의 그 설파가 많이 느껴지는데 어쨌든 간에 그룹 1번 분들 중에 상대방 분들이 다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지만 뭐 그쪽 뭐 업에 뭐 본인이 뭐 재능이 있다라고 하든 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도 같이 따라가지고 해왕성 에너지죠. 해왕성 에너지를 쫓아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들은 가장 지구의 에너지에 가까운 비너스 에너지로 돌아오셔야 되겠죠. 가장 지구에 가깝게. 지구와 가장 유사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비너스 에너지로 돌아오신다면 이분들도 거의 지금 비너스 에너지에 멀어 보이지는 않아요. 가장 그냥 지구에 근접한 에너지인 거지. 그러기에 이분들도 그렇게 알파를 좋아하는 거겠죠. 만약에 이건 그냥 첨언입니다. 만약에 이분들이 그 알파가 그렇게 내지는 이거리나 이보이가 되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면 않는다면 그런 부분을 해탈하신 분이라면 그냥 진짜로 해양성 에너지에 더 가깝겠죠. 이게 해양성 에너지가 그럼 뭐냐라고 했었을 때 그런 걸 다 저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런 어떤 세속적인 어떤
세금 야욕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겠죠. 나는 무릉도원에서 혼자 그냥 바둑 두고 사는 게 최고예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겠지. 누구와 어떤 식으로 내가 뭘 어필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겠죠. 이건 어디까지나 첨언으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얘기를 해드린 거고요. 지금 이 부분으로 봤을 때는 조금 여러분들 지금 얘기 나왔듯이 조금은 여러분들 논리적인 논조로 쳐다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이분들이 좋아서 이러는 것을 확인하는 리딩은 맞지만요.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이 날 좋아한다고 해서 나도 그 사람 좋아해 줄 이유는 없겠죠. 여러분들이 왜 좋아하는지를 생각해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클리어하게 볼 수 있도록 에너지는 지금 잘 받고 계시는 것처럼 보여져요. 이렇게 그냥 banishi죠. 그냥 떠나보내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러가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에너지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은 그런 물러가서 반드시 색안경을 벗고 클리어한 눈동자로 쳐다보실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리딩 여기서 줄여보도록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난 피커카드 리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그룹 2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대방 분들이 보여주는 과한 행동들, 여러분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보여주는 과한 행동들. 그냥 과하면 우리가 바로 눈으로 정말 좋아하는구나 라고 알 수도 있겠지만 이번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알쏭달쏭해지는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어떤 특정 과한 행동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리딩입니다. 볼까요? 그룹 2번 분들. 이 상대방 분들 여러분들 좋아하기 때문에 어떤 과한 행동 하실지 볼까요? 약간 아이스러운 게 많이 느껴지는데 좀 철부지 같은 데이트한다? 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들 조금 과히 기분 좋지는 않겠죠. 이게 무슨 데이트도 아니고 뭔가 또 막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같이 뭐 단둘이 뭐 하는 줄 알았는데 막 사람들 다 불러 모아놓은 거라서 난 뭐 왜 왔는지 모르겠다? 라고 여러분들 느끼실 수 있겠죠. 그냥 아니 도대체 이게 그냥 데이트가 아니었네? 그러면 이 사람이 날 좋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 사람 부르는데 그냥 나는 그냥 거기에 그냥 곁다리로 그냥 깍두기 그럴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생각하느라고 그러는 게 많이 느껴지네요. 여러분들 근데 왜 여러분들도 생각해야 되고 저 사람도 생각해야 되고 아니 왜 그래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좋아해서 하는 거는 맞는데 이 카드도 그런 메시지를 좀 담고는 있어요. 여러분들 즐겁게 해주려고 재밌게 해주려고 하는 어떤 뭐랄까 아이스럽고 천진난만한 어떤 그런 마음도 보여지긴 해요. 순수한 뭐랄까 철부지 같은 마음이라고 그래야 되나? 약간은 미성숙한 어떤 생각, 이렇게 함의를 담지 않은 어떤 생각들이 많이 들려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도 부르고 뭐 여러분들 친구들까지 다 같이 불러라 뭐 약간 이럴 수도 있겠죠. 아니 아니 꼭 그냥 내 친구들 안 불러도 되는데 내지는 당신 친구들 안 불러도 되는데 여러분들 재밌으라고 막 다 불러 제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것도 다 좋아해서 그렇게 하는 행동들이랍니다. 왜 그들 다 불러 모아놓고 자기가 얼마나 막 멋있는 사람인지 자기 친구들한테 윙맨 같은 거겠죠. 막 좀 설파해봐라, 떠들어봐라, 설득해봐라 뭐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지금 봤을 때는 누구를 자꾸만 끼어서 내집에 누구 얘기를 또 할 수도 있어요. 계속. 내 아는 누구 불러야 되는데, 뭐, 데이트 내내 그런 얘기밖에 안 하고, 또 특별히 뭐 계획도 안 짜고, 보면. 데이트라고 여러분들 생각하고 나갔는데, 이 사람이 날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데이트라고 생각해서 나갔는데, 뭐 계속 누구 막 불러야 된다고 하면서, 계속 누구 부르는가, 계속, 여러분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누구랑 뭐 약속 잡아야 된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철부지 같다라고 얘기해 드린 거예요. 초등학생들 불러 모아놓으면 중구난방이에요. 보면 왜 같이 모였는지도 우리는 모르는데 자기들은 재밌다고 해요. 또 모여 있으면서 자기들 각자 다 핸드폰 보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또 모여서 핸드폰 봐야 되나 봐요. 어쨌든 좋아서 이렇게 하는 행동이 있기 때문에 이거 안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안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안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 커지죠. 지금 여러분들이 뭐 봤을 때는 뭐 그 사람이 나 안 좋아해도 된다라고 하시고 그냥 확인만 하고 싶다 왜 저러는지 확인만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정말로 또 nothing 아무것도 만사 오케이인 거죠.
그러니까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콕 하는 게 없어요. 이렇게 콕 집어가지고 뭘 하는 게 없으니까 이게 도대체 이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의 행동 자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막 5만 사람 다 불러가지고 막 안 부르면 뭐 자기가 또 5만 사람하고 얘기하고 있던가, 또 내지는 또 5만 사람하고 얘기 안 하고 있다고 한다면, 안 불러냈다고 한다면은 이 사람이 딴 얘기 한다던가, 딴 얘기 같은 거 있죠. 아무 계획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계속 어디 가서 커피를 마셨으니까 뭘 먹어야 되겠다는 어떤 데이트에 대한 일종의 약간의 이제 의미를 가져다 주기 위해서 특별한 장소, 내지는 특별하진 않아도 뭐 좀 좋은 장소, 내지는 좀 마땅히 귀한 장소, 귀하다라고 생각하는 또 장소를 막 자꾸만 생각을 해보고 만났는데, 근데 이 사람은 아니 난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스폰타니어스한 게 느껴져요. 이게 왠지 모르게 여러분들의 관계성이 뭔가 더 이렇게 막 앞질러서 나아간다라기, 주거니 받거니 나아간다라기보다는 저한테는 뭐가 느껴지냐면, 만날 때마다 뭔가 집에서 나온 것 같이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이 사람 그냥 물론 집에서 나오겠죠. 우리가 집에 안 사는 게 아니라 집에서 사니까요. 근데 뭔가 억지로 여러분들이 집에서 데리고 끌고 나온 것 같이 이 사람 봤을 때 너 하고 싶은 거 해. 계속 모르겠어요. 저는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어요. 라고 한다든가, 뭐 억양은 다르겠지만 결국에는 공통점은 나는 아무 계획 없다. 뭐 하시고 싶으시냐? 계속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자기 계획이 없는 거죠. 뭐 하시고 싶으냐? 차라리 그러면 저는 이거 하고 싶었어요 라고 얘기한다든지 하는, 뭐 여러분들이 기껏 또 어떻게 장소를 또 마련해가지고 어디에 앉았다 한들 계속 뭔가 친구를 부른다든가, 또 내지는 그 다음 데이트를 하는 거나 다음 만남도 뭐 누구를 불러 드린다든가. 이게 좋은 인상을 줄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드는데, 이분들은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어필을 하기 위해서 자기 어필을 한다는 그 생각만으로도 막 업되다 보니까 하는 기이한 그냥 행동들이라고 얘기해 드릴게요. 여기에 뭐가 사유가 뭐가 있겠나요?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는데. 그럼 왜 계획도 안 세우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뭐 이분들이 지금 하는 약간 한 두어 가지의 어떤 과한 지금 행동들이 있죠. 근데 계획은 또 왜 안 짜고 나와가지고 또 뭐 계획이 특별히 그 데이트에 대한 의미에 대한 어떤 계획보다는, 내지는 만남이라는 계획보다는, 만났는데 뭐 5만 사람 다 얘기한다든지 예를 들자면 5만 사람, 그런 것들은 다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뭔가 딱 부러지게 자기를 어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떤 맷집이 못 돼요. 그렇게 얘기해 드릴게요. 난 누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는 이렇게, 그리고 2번 분들이겠죠. 그리고 2번 분들한테 내가 스파트라이트를 받고 있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원하는 사람이 나한테만 100% 집중해주고 있었을 때 내가 무엇을 보여줘야 되는지를, 뭐 꼭 보여줄 필요는 없지만 어떤 식으로 나의 감정을 전하고 그 사람 감정을 내가 읽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어떤 그런 지점보다는 딴 생각이 더 번잡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일종의 결정 무능이겠죠. 이렇게 하면 재밌을 거야. 이 사람한테 내 마음이 더 잘 전달될 거야. 결정을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한테 내가 마음이 전달이 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내지는 내가 이 사람을 더 알기 위해서 이렇게 할 거야. 내지는 이렇게 하면 우린 정말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거야 라고 하는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그런 결정보다는 생각이 다른 데에 가 있다고 얘기해 드릴게요. 생각은 다른 데에 가 있는 거죠. 어디에 가 있냐라고 했었을 때, 같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같이 있는데 더 포커스를 맞춘다는 거예요. 같이 얘기하고 있다? 전화 통화하고 있다? 같이 하고 있다는 거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까 그 얘기 드린 거예요. 우리 초등학생들 보면은 다 모여가지고 같이 핸드폰 보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럼 각자 핸드폰 보지 왜 모여서 핸드폰 보지?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들한테는 모여서 핸드폰 보는 게 중요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눈에는 별 의미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초등학생들한테는 그게 의미가 있겠죠. 그 친구들한테는요. 하지만 우리는 그럴 나이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럴 나이에서
벗어났어야 되는데 아직은 벗어나지를 못하신 것처럼 보여져요. 이 사람 나이 많은데라고 저한테 얘기하신다고 하더라도요. 이 얘기는 제가 종종 하는 것 같은데 나이가 들어도 미성숙한 사람들은요 죽을 때까지 미성숙해요. 이분들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돌아가실 때까지 미성숙할 거라고 얘기해 드리는 건 아닙니다. 현재는 그렇다는 거예요. 현재는. 근데 이렇게 행동하는 게 오히려 이분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게 저한테 약간 항변을 하시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이 사람이 행동하는 게 사람들한테는 일견 되게 좋은 사람으로 보여진다? 라고. 근데 맞아요. 그것도 인정해드려요. 근데 왜냐면 사람들한테 이렇게 반의하는 행동은 안 하거든요. 오만 사람 다 친구, 나 집에서 심심한데 나를 불러내줬어. 갔더니 자기 데이트하는데도 나를 굳이 이렇게 데리고 이렇게 뭔가 불러내줬네? 내지는 이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유, 지금 뭐, 이렇게 뭐, 나한테 연락도 안 해도 되는데, 굳이 뭐 또 나한테 연락해가지고, 이렇게 이것저것 뭐, 보고를 해주네? 라고 생각을 하면, 고맙게 이럴 데가 없겠죠. 근데, 주변인들이 봤을 때, 이 사람이 언제 그 상황, 그런 것들을 하고 있냐라고 했었을 때, 이 사람이 뭐, 데이트를 하고 있었을 때, 내지는 데이트가 아니라면, 단둘이 무엇인가 교감을 나눌 만한, 특별한 시간에 나한테 그런 연락을 취해가지고 굳이 업무 보고를 한다든지 내지는 잘 지내시냐고 인사를 한다든지 내지는 내가 뭐 즐거운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경조사 칭찬을 해준다든지 축하 인사를 해준다든지 했었을 땐 이분들도 과히 약간은 놀라실 거예요. 아니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데 그러니까 이 뜻인 거죠. 이 주변인들이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행동들이 어쩌면 살뜰하게 주변 사람들 다 챙기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사람. 하지만 살뜰하게 잘 챙기는 사람이 제가 이렇게 얘기해 드릴게요. 주변 사람 다 신경 쓰고 다니다 보면 내 식구는 언제 건사하나요? 내 식구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시간은 한계가 있는데 잉여로운 게 아니라 시간과 노고는 한계가 있는데 엄연히 내가 주변 이웃만 다 챙기다 보면 내 식구 챙길 시간은 없겠죠. 없겠죠. 제가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변별을 해야 되겠죠. 형평성을 줘야 되겠죠. 내 식구를 먼저 챙긴 다음에 내지는 주변 사람들을 챙긴다든가 하는 식으로 내가 변별을 해야 되겠죠. 내지는 일과 사랑에 대한 어떤 밸런스를 맞춘다든가 해야 되겠죠. 이분들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업무적인 것도 업무와 사랑을 이렇게 종잡을 수 없다라고 얘기해 드린 건 아닙니다. 그냥 이분들이 생각할 때는 난 무계획으로 나왔어. 이 사람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그룹 2번 분들하고. 시간을 보내기 위해 나왔는데 내가 기뻐. 마음이 너무 들떠. 이 사람하고 같이 내가 이 시간을 집중해서 보낼 생각하니까 기뻐. 기쁜 마음에 나는 막 보내는 거예요. 뭐 누구한테. 내 지금 막 연락해. 전화해. 제가 이거는 은유적으로 얘기를 해드리는 거지 이 부분에 있어서 익스텐드 돼가지고 이런 어떤 행위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대화할 때 계속 뭐 예를 들자면 핸드폰을 볼 수도 있겠죠. 좀 예를 들자면 내지는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얘 안 들어요. 얘 안 듣다가 자기 얘기 막 해요. 갑자기 전혀 다른 얘기 있잖아요. 막 한다든지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그래서 어떤 제3의 엘레멘트를 얘기해 드린 거예요. 그게 사람이면 클리어하게 보여지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들 얘기 안 듣고 왜 갑자기 뚝 끊고서 자기 얘기 막 하기 시작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이것도 좋아서 하는 행동이냐 그건 예의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신다면 그건 좋아서 하는 행위는 맞고요. 1번. 두 번째는 왜 그러냐라고 했었을 때 일종의 기쁜 마음에서 일어나는 충동성이에요. 충동성. 일종의 OCD 같은. 그러다 보니까 충동적으로 막 뭔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대시하는 것들도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차치하고라도 대시하는 게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는 항상 나 살뜰히 챙겨주는 좋은 사람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깍듯하고 예의 바른. 내가 경조사 있었는데 그 사람 상대방 받는 사람들 친구분들은 상상도 못 하겠죠. 뭐 좋은 일 있었다며 얘기를 금메달 땄다며 축하해라고 고마워라고 했는데 지금 어디야? 그러면 나 데이트하고 있어. 그럼 데이트하고 있는데 굳이 나한테 전화할 일은 없는데 라고 주변 사람한테는 생각할 수 있지만 또 고마운 거예요. 그게 또. 사람 마음은 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니까요. 사람들은. 그러니까요. 약간은 이게 뭐죠? 이게 하이 펑션은 아니란 뜻이에요. 오늘 저한테는 그렇게 들려요. 사실은.
하이 펑션은 아니라는 거예요. 뭐 고독감이니 내지는 뭔가 뭐 앙심이니 뭐 이런 거보다는 저한테는 어떻게 보여지냐면 오늘따라 하이 펑션은 아닌 거예요. 펑션 자체가 조금은 고기는 건 아닌 거예요. 어쩔 바를 몰라 하시네요.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기대하는 게 또 뭐냐라고 했었을 때는 이 기이한 행동으로 나를 좋아서 투머치 과하게 이렇게 뭔가 막 주변 사람들한테도 막 데이트하니 하니까 내지는 나랑 즐겁게 막 채팅을 하고 있으니까 주변 사람 다 불러 모아가지고 채팅방이 막 550명으로 된다든지 하는 식으로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분들이 생각할 땐 감당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마음에 감당. 나는 뭘 해야 될지를 몰라 하니까 여러분들한테 자꾸만 공을 넘기려고 하는 것을 그런 어떤 몸부림인 거예요. 공을 여러분들한테 넘기면 여러분들이 알아서 계획 짜고 올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사랑한다고 고백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쑥스럽지 않게 무안하지 않게 내지는 굉장히 격조 있게 모든 것들은 스무스하게 일종의 저한테는 어떻게 들리냐면 왜 그 단어가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약간의 거래처럼 진행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해서 사랑을 받게 되었어 라고 하는. 참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있었을 때 이분들의 이런 심상을 좋아는 하세요. 살뜰하다. 예를 들자면은 굉장히 명쾌하게 살뜰하게 행동한다. 뭐 다 잘하시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연애에 왔을 때 뭔가 사랑에 자기가 과하게 빠지게 되면 그 과한 마음에서 하는 어떤 일련의 행동들은 상당히 어린아이 같고 충동적인 것처럼 보여져요. 이게 오히려 약간은 좀 파지티브한 게 네거티브한 것으로 발현되시는 것 같이 느껴져요. 에너지가 따로 파지티브하고 네거티브한 에너지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파지티브한 에너지와 네거티브한 에너지의 그 뿌리는 같아요. 어쩌면.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내지는 시시각각으로 내지는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달리 발현할 수도 있는 거겠죠. 얼마나 우리가 컨트롤하고 있냐에 따라 가지고 파지티브하게 발현하기 위해서 컨트롤 하겠다라고 했었을 때는 파지티브하게 발현되겠죠. 그건 무엇으로 발현될 거냐, 이 사람들의. 무엇으로. 친구들을 살뜰하게 챙겨주거나 내지는 그 사람들과의 어떤 교감이나 내지는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 사람들한테 내가 뭔가 가이던스를 주고 또 내가 정확한 명제를 제시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과몰입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의 관심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몰입하다 보면 이분들은 갑자기 아이스러워진다는 거예요. 명제를 제시한다기보다는 당신이 준 명제를 내가 따르겠어. 그렇게 따르겠다라고 얘기하기 민망하니, 내지는 잘 모르겠으니 여러분들한테 자꾸만 칼자루를 넘겨주려고 하다 보니까 하는 기괴한 행동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이렇게 이 얘기 나오죠. 밸런스가 깨져 있거나 내지는 하모니가 깨져 있거나 내지는 오시리 같이 느껴질 수 있겠죠. 정신없다. 라고. 사랑을 하기에는 조금은 좀 내지는 관계성을 쭉 이렇게 책임감이라는 그 미명하에 쭉 이어간다. 그 사랑이란 게 꼭 책임이란 뜻은 아니겠지만 사랑의 필요 조건으로는 책임과 신의는 있겠죠. 근데 그런 부분에 있었을 때 조금 노력하지 아니하고 좀 뭐랄까 젬병처럼 행동하는 내지는 좀 가볍게 본다든지 내지는 그런 부분에 있었을 때 믿지 않는다든지 내지는 그런 것들보다는 그냥 뭐 어울렁더울렁 다 같이 사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신다면 이 상대방 분들이 조금 여러분들이 애를 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해드릴게요. 왜 그러하냐면 여러분들은 약간은 단둘이 있는 것을 조금은 더 선호하시는 것처럼 보여져요. 나중에 대식구, 대가족으로 되었을 때는 뭐 다른 문제이겠지만요. 지금 현재는 그렇게까지 그들이 식구도 아니고 보살펴줘야 되는 어떤 사람들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굳이 여러분들까지 합세해가지고 이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내가 같이 얼굴 보고 같이 맞장구 쳐줘야 되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고 얘기는 해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이 솔루션 부분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분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자꾸만 진도를 나가려고 한다면요. 이 관계성이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들이 자꾸만 진도를 빼려고 하신다고 한다면요. 더 말을 안 들을 수는 있다라고 얘기 드릴게요. 이 말이란 게 이 사람이 말을 안 듣는다. 상대방이 말을 안 듣는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진도에 대한 말 고삐가 내가 원하는 고삐, 내지는 핸들, 엑셀러레이터로 안 작동한다라고 느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분들이 이렇게 하시려고 하실 때는요, 그냥 풀어주세요. 그냥 알았다고. 왜냐면 과한 행동이라고. 우리 리딩 취지는 뭐죠? 이 사람들이 좋아서 하는 과한 기이한 행동들이겠죠. 기이한 행동들인데 과한 그런 부분을 보고 있으니까요. 볼까요? 주술적인 걸 좀 볼까요? 여러분들은 조금은 좀 진지하거나 내지는 뭐랄까, 근데 여러분들도 결정을 딱 내리셔야 돼요. 제가 그 얘기는 해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되기 전에 뭐랄까, 이 관계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매끄럽지 못하고 아직은 애송이 같이 생각을 하는 사람, 내지는 철부지 같이 생각을 하고 뭐 주변 사람들 다 같이 내가 한 배에 다 싣고 다 같이 간다. 내 부모 형제 다 한 배에 태우고 내가 어디로든지 간다라고 꼭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제가 그냥 이렇게 완곡하게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은 그것을 파괴하거나 내지는 그거에 대한 질서를 찾아주는 것은 조금은 어려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몫은 아닐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리면서 볼까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본다면 또 가능성이 있겠냐라고 한다면 네. 근데 지금 보면 이제 이게 알타인데 이 얘기는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시간을 충분히 이 사람들한테 다 해보라고. 그래. 어디까지 해보나, 어디까지 불러내냐, 어디까지 정신 팔고 나랑 같이 있는데 정신 팔고 이것저것 번잡하게 생각할 거냐. 내지는 나랑 같이 있는데 막 업무를 하질 않나, 비디오 게임을 하지 않나. 어디까지 해보는지 한번 보자. 내지는 또 이런 것도 있겠죠. 이분들이 막 봤을 때는 뭐 되게 여러분들이 아직도 뻘쭘할 때인데 어디 자기 친인척 장례식장에 같이 가자고 한다든지 내지는 조카 돌잔치에 같이 가자고 한다든지 아직 그렇게 공식적인 관계가 아닌데 그렇게까지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신다면요, 잦아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시간들은 조금은 지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면서 하나만 더 볼까요? 지리할 수 있다고요. 굉장히. 언제까지 이렇게 해줘야 돼? 안 할 때도 이제 되지 않았나라고 한다면요, 안 할 거예요. 제가 이 얘기 해드릴게요. 이분들 자꾸만 제가 초등학생이라고 놀리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초등학생들을 제가 폄훼하는 거니까 어쨌든 우리 초등학생님들, 이분들 지금 봤을 때 초등학생들도요 모여가지고 실컷 그 비디오 게임이든 뭐 핸드폰 각자 보고 있다 하더라도요, 그 다음 학년이 되었을 때는 안 한다고요. 만났을 때 안 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더 의미 있게 축구 교실을 같이 간다든지 의미 있게 뭔가 할 수 있다는 거야. 모여서 뭐 자원봉사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냥 볼까요? 그러니까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 해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렇게 갑자기 이분들도 뿅 하고 어떤 심상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안 하는 거겠죠. 이제 재미없겠죠. 이제 다음 스텝은 좀 더 의미 있는 거. 이제 내가 어떻게 의미를 부여해 보겠어라고 생각하는 이분들의 어떤 심상의 프로그레스도 느껴지니까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이분들의 어떤 무질서들, 예를 들자면 알 수 없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다면요, 여러분들 좋아서 그러는 거니까 그래,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한번 해보시게라고 하는 어떤 여러분들의 이렇게 아량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리딩 여기서 줄여보도록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난 피코카드 리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그룹 3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대방 분들 과한 행동들, 여러분들 좋아해서 하는 과한 행동들이죠. 근데 그냥 딱 하면은 우리가 바로 알아볼 텐데 졸졸 쫓아다닌다든가, 예를 들자면 이 상대방 분들 그런 것도 느껴지지만요, 그건 좀 약간 과거같이 느껴지고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하고 안 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냥 예전에는 했었어요 라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이 기이한 이 행동들, 과한 거, 나한테 대한 애정이 과해서 이러는지 아닌지 알아보는 리딩입니다. 그런 행동 부분이 여러분들 좋아서 그러는 거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볼까요? 그룹 3번 분들. 말은 잘해요. 네, 맞아요. 근데 이 말 안 해서, 이 재밌거든요. 재밌으신 분이세요. 맞아요. 재간이 있으세요.
청중을 이렇게 빨아들일 정도로 깔깔깔깔 재밌는 것도 많이 느껴져요. 말도 잘하시고요. 재밌고요. 재치도 있고요. 봤을 때는 힘도 좋고요. 그러니까 어떤 뭐 정력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힘 자체가 이렇게 말을 하려면요.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려면 그것도 에너지에 대한 익스체인지겠죠. 그런 것도 상당히 좋으신 것처럼 느껴져요. 여기서 오해를 살 만한 부분 조금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얘기를 좀 더 들어볼까요? 근데 맥락이 없는 거겠죠. 맥락이 없는 거겠죠. 자기 어떤, 자기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자기 어떤 한풀이만 할 수도 있어요. 자기 한풀이. 뭐 이렇게 뭐 원통한 게 많아서 이렇게 뭐, 아, 난 이렇고 저렇고 하면 약간 우는 소리, 죽는 소리 있어요. 그럼 3번 분들 상대방마다 다 다르겠죠. 근데 여러분들 붙들고 뭐 우는 소리, 죽는 소리 하실 분도 아닌데 그렇게 한다면요. 만약에라도요. 왜 나한테는 뭐 이렇게 항상 이렇게 이게 뭔가 우는 소리만 하는 거야. 징징 짜대는 거야. 내지는 매달리는 거야. 내지는 자기 굉장히 이렇게 애처롭게 예를 들자면 근데 그게 애처로워서 진짜 애처로운 게 아니라 뭐랄까 저한테는 어떻게 들리냐면 아닌데 약간 여러분들한테 독립성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이렇게 뭔가 기댄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자기가 슬프거나 외롭거나 이럴 때는 나를 찾는다라고 여러분들이 나를 의지하고 있었다라고 느꼈을 수도 있어요. 과거에는. 현재도 그러실 수 있고 과거 한때는. 좋은 사람인데 밝고 명랑한 사람인데 아이고 뭔가 일이 있어서 내지는 마음에 어떤 고로움이 있어서 나한테 자꾸만 힘든 얘기를 한다. 예를 들자면 내지는 그냥 막 떠드는 거예요. 그냥 막 재밌으신 분이세요. 어쨌든 간에 재밌어요. 뭔가 이렇게 센스 있게 뭔가 이렇게 재미짐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냥 재밌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오히려 이게 외관적으로 보여졌을 때는 이분들이 자기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분들에게 이렇게 과격함 있잖아요. 말 잘하고 이렇게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 언변력이나 이런 것들보다는요 이분들이 재간 같은 건데 이 재간 같은 것을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이게 이제 과한 거죠. 이게 지금 봤을 때 여러분들한테 약간 목숨 거는 거겠죠. 좋아서. 막 눈에 레이저가 나오는 거겠죠. 이 레이저가 나오면은 그냥 레이저를 발사만 하면 되는데 그럼 여러분들 금방 알아듣거든요. 지금 보면. 근데 그게 아니라 이분들이 이렇게 많은 약속들이나 많은 어떤 협박도 느껴져요. 약간은 저한테는. 그러니까 많은 약속들과 일종의 뭔가 협박 같은 거겠죠. 매달리는 거겠죠. 이렇게 안 하면 나 울어버릴 거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나 안 하면 나 죽을 수도 있어. 뭐. 제가 얘기를 조금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약간은 착각하실 수도 있어요. 리딩 주제가 뭐였죠? 이 사람이 하는, 여러분들 좋아서 하는 과한 행동인데, 우리가, 뭐, 왜 저래? 라고 하면서, 우리가 약간은 좀, 실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언더스탠딩 하려고 읽어보는 건데, 만약에 이 리딩에서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거기서 좀 벗어난다면은, 우리가 좀 변별을 해내야 되겠죠. 이 사람의 어떤 퓨어한 인텐션 자체를, 그러니까 순수한 그 목적, 동기 자체를. 좋아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었으면 우리가 조금 가늠해봐야, 이게 갈라야 나야 되겠죠. 바운더리를 그어야 되겠죠. 그 부분을 좀 인지하시고 얘기를 좀 듣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그렇게 보면은, 그러고 나서 또 뭔가 치유가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치유가 되었다? 라고 했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보살펴 주거나 치유를 시켜줬거나 금전적이든 무엇이든 간에 해줄 듯 하게, 그러니까 해주면 친구니까, 우리는 아직은 친구니까, 좋은 이웃이니까 라고 해주면 또 거기에 대해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냅다 도망가는 것도 있어요, 지금 보면. 그냥 어디론가. 난 치유 받았어. 메딕이 나를 고쳐줬거든. 약 먹여줬거든. 나는 회복했거든. 회복했으니까 또 여기는 또 아닌 것 같아. 그냥 딴 데 가야지. 아, 과거 전적이 있으시네요. 이렇게. 이 성격 못 버리시네요.
리딩이 이게 재밌자고 이렇게 시작하는 리딩인데, 우리가 언더스탠딩 하려고 시작하는 리딩인데 조금은 이게 내용이 굉장히 시리어스해지네요. 여러분들의 고민이 많이 느껴져요, 전반적으로. 지금 봤을 때는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까지 이렇게 아시려고 하시는 걸 보면 이분들의 행위 자체에 대해서, 기이한 행위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려고, 이거 이미 목도하셨고요.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 뭐 그룹 사모님들 전체는 아니지만 다수의 포션을 차지하시는 분들이 관계성 자체가 지금 이미 좀 많이 이렇게 프로그레스가 있으신 것처럼 느껴져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알 만큼 난 좀 알고 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행위했던 게 그러면 내가 좋아서 한 행위인지, 아니면 내가 그냥 필요에 의해서, 편익에 의해서, 편리하니까 기능적으로 그냥 하는 행위인지 알고 싶다. 제가 봤을 때는요, 이분들의 기능적인 행위이긴 하지만요, 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이 사람들한테 편익을 가져다 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분들이 하는 이렇게 제가 징징 짜대는 것도 얘기해드렸죠. 예를 들자면 매달리는 거겠죠. 내지는 이게 빅팀 멘탈리티 같은 느낌인데, 흡사 이런 거죠. 그러니까 괜히 공연하게 하는 빅팀 멘탈리티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희화해서 사람들을 재밌게 청중을 웃겨주는 것들 있잖아요. 자기를 학대해가면서 사람들을 웃기게 하는 어떤 블랙 코미디도 있죠. 그렇게 하는 에너지나, 지금 봤을 때는 나는 이런 부분에 있었을 때 화가 나. 내지는 내가 우울한데 당신들이 내 주변에 나를 아끼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한테 그 가능성을 좀 달라. 나한테 솔루션을 달라. 나한테 치유를 해달라라고 하는 일종의 어떤 희생자 멘탈리티 같은 거겠죠.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 나오는 어떤 희화화된 이분들의 즐거움과 재미짐도 있어요. 맞아요. 그런 어떤 이중적인 어떤 성격 구조를 지금 가지고 계신데, 근데 이쪽 표현을 봤을 때는 이분들이 하는 행동들이 이게 굉장히 이게 동어 반복하는 게 많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것도 많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 관계성을,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는 해드릴게요. 이분들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는 행위 자체가, 맞아요. 여러분들한테 관심이 있어서 매달린 건 맞지만은, 비단 여러분들 한 사람한테만 한다 하더라도요, 지금은 여러분들 한 사람밖에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를 만약이라도 지금 프로그레스를 할 수 있을 여력이 있다라고 하신 분들은 진행은 계속 시키신다면 여러분들 원앤 온리로 남으실 수는 있어요. 영원하게. 원앤 온리. 이 사람들이 하는 과한 행위니까요. 하지만 이분들의 어떤 일종의 과거에 동호반복 하듯이 이렇게 하는 매달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매달림이 딱 시각적으로 보여질 수도 있고요. 정서적인 어떤 매달림이나 희생자 멘탈리티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라고 해야 돼. 프리즈너 신드롬 같은 거겠죠. 포로의 신드롬 같은 거겠죠. 그러니까 네가 날 잡고 있으니까 당신이 나를 구제해줘야지. 나한테 밥도 주고 땅도 사주고 여기 정착하게 해줘야지. 안 그랬으면 나를 포로로 왜 잡았어? 이 프리즈너 신드롬 같이 약간은 좀 당신이 나를 구제해 줬으면 좋을 법도 한데 라고 하는 일종의 기대치? 그런 것들이 이렇게 쑥쑥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그러니까 좋아서 그러는 건 맞다고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목도를 하시고 계신다면요, 여러분들한테 매달리는 게, 그러니까 그 단어 자체, 표현 자체가 좀 안 좋게 들리기는 하겠지만요, 우리가 좋아서 매달린다라고 했을 때 어쨌든 간에 나한테 사랑에 빠진 건 맞겠죠. 하지만 이분들의 이 사랑에 빠짐이 조금은 이분들의 어떤 멘탈리티에 좀 관련되어 있다라고 제가 얘기는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다른 사람들, 이 상대방분들을 제외하는 그 어떤 사람들도 사랑에 빠져서 매달릴 수 있을지언정 표현하는 그 방법과 이분들의 방법은 조금 다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흡사? 프리즈너 신드롬 같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당신이 날 잡아다 여기다가 앉혀놨으니까 당신이 땅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강아지도 사줘야지, 밥도 사줘야고 연금도 줘야지 라고 얘기하는 어떤 일종의 그런 멘탈리티겠죠. 이분들 지금 봤을 때는 결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저는 어떻게 느껴지냐면요, 이분들의 어떤 식구 관계성이 조금 느껴지는데, 이분들이 생각하는 특정의 어떤 혈족 관계들이 느껴지는데, 이 혈족 관계들에 대한 거기에 대한 어떤 봉사도 많이 느껴져요. 봉사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노모를 모셔야 된다든지 하는 식으로 자기가 그런 데 헌신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런 이유로 사유로
장남이니까, 장녀니까, 내지는 뭐 자기가 막내니까 라고 하는 식으로 하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본인이 뭐 이건 하겠다고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로그레스가 좀 있는 분들이 많이 느껴져요. 이미 얘기의 내용도. 그러다 보면은 나랑 어떤 식으로 관계성을 뭐 지금 현재 뭐 결혼 상태에 있을 수도 있겠죠. 별거 상태에 있을 수도 있겠죠. 이미 이게 숨겨진 사실은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이런 분들이라면은 여러분들이 모를 리는 없으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모르고 내가 이렇게 하고 있냐라는 건 아니고요. 이미 얘기 나와 있죠. 이미 노출되어 있는 얘기라고. 다 많이 다 아는 얘기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별거 상태인 인데 이 여러분들이 더 진전을 두기 위해서 내가 이 사람하고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은 너무나도 다른 어떤 식구나 내지는 다른 사람한테 매진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내가 가능성을 좀 보기는 어려운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제가 이분들 약간은 이게 성토를 해드릴게요. 이분들이 지금 봤을 때는 자기가 이렇게 뭔가 모셔야 되는 어떤 가족, 노부든 노모든 간에 어쨌든 간에 이분들이 해야 하는 일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본인이 그렇다고 해서 잘하는 것 같아 보이지도 않아요. 지금 보면. 본인이 잘하는 것 같아 보이지도 않아요. 뭐 패밀리 비즈니스일 수도 있고요. 그 부분이요. 내지는 꼭 노모나 노부를 모시는 것 이외에는요. 뭐 패밀리 비즈니스일 수도 있고요. 내지는 뭔가 계속 자제분들한테 뭘 제공을 해야 된다든지 부양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 건 아닌데 그런 이유 하나만으로 자꾸만 이 주변 사람들한테 사랑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점거한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포로 신드롬 같이, 프리즈너 신드롬 같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좋아서 이렇게 하는 건 맞지만요. 제가 아까 조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웠지만 어쩌면 여러분을 한 사람한테만 그런다기보다는 다른 사람한테도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또 자기의 어떤 비련들 있잖아요. 그것을 거기서 만회하려고 친구들한테서 만회하려고 뭐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특질을 봤었을 때 여러분들 한 사람한테만 하는 건 맞고요. 또 그 부분이 이분들한테 있었을 때는요. 어쩌면 어쨌든 간에 이분들도 하는 말이 자기가 어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행위라고 얘기는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듣고 싶지 않은 얘기들을 이 사람들이 자꾸 끄집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재미진 것만 얘기하지 나한테 왜 이렇게 자기의 고단함, 안쓰러움, 얘들은 우는 거겠죠. 우는 소리들.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라고 하면 여러분들을 좋아해서 하는 행위인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능숙하지 않아서 이렇게 하시는 거라고 얘기는 해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이 시기에는 적어도 여러분들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로를 하는 게 당신이 여기 날 잡아다 놨으니 난 여기 점거하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그런 어떤 신드롬이라고 얘기를 해드리면서 다른 부분 볼까요? 이 주술적인 부분을 좀 많이 볼 수가 없겠네요. 이 외에는 여러분들 재밌게 해주는 부분도 상당히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이미 얘기는 처음부터 나왔듯이. 재미짐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근데 자기에 대한 이 희화화를 시켜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여러분들한테 재미지게 막 얘기를 해주는 부분에 있었을 때 그냥 깔깔깔깔 듣지 마시고요. 왜 희화화를 하고 있는지를 좀 들으신다면 더 간파해내기가 쉬우시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자면은 예를 들자면 누구를 약간 이렇게 조롱하거나 비하하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코멘트, 재미있는 개그 같은 거, 재미있는 말들,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봤을 때, 아유, 뭐 저런다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웃고 지나가지 마시고요. 왜 그런 그 명제가 뭔지, 이 사람한테는 어떻게 보여졌었는지를 한번 꿰뚫고 한번 관찰해 보시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이. 그게 이분들의 어떤 아픈 지점이고, 그 아픈 지점에 대해서 자꾸만 누구한테 힐링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게 주변에 어떤 사람들한테 자꾸만 받으려고 하는 거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여러분들이 어느 수순에는 당신만 힘드냐 예를 들자면 내지는 당신만 그러고 사는 줄 아냐 다 그러고 산다라고 하면서 뭔가 드라이하게 내지는 냉소를 섞여서 얘기를 하시게 되면은 이분들은 다른 사람들을 찾아 나서겠죠.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게 무슨 사랑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자, 그래서 어떤 프리즈너의 어떤 신드롬 같은 것을 계속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빅팀 멘탈리티 같은 것들을 얘기해드리는 거예요. 이분들한테는 그게 어떤 카타르시스를 가져다 주는 것은 분명한 것처럼 보여져요. 그렇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그런 부분 지점을 이해한다는 제일 쉬운 방법이죠.
그냥 들어주시면 돼요.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집 사주고 땅 사주고 내가 포로로 여기 잡아다 놨으니까 사랑이란 미명하에 여기 잡아다 놨으니까 내가 여기서 땅도 사주고 연금도 내주고 4대 보험 들어줘. 그런 뜻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안 하셔도 돼요. 제발 믿으세요. 안 하셔도 돼요. 그런 거. 그렇죠. 여러분들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뛰어넘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거 뭐냐 그러면 뛰어넘는다는 뜻이 뭐냐, 그럼 나는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면 좋냐라고 했었을 때 이분들이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익스체인지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뭔가 알아차리는 거겠죠. 학년이 바뀌듯이 알아차리는 거겠죠. 담임 선생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더 성숙해졌어 라고 하는 식으로 뛰어넘는 거겠죠. 뛰어넘고 싶은 마음이겠죠. 내가 이 담임 선생님, 내 은사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어떤 수순에서 아이에서 내가 오히려 대학원생으로 내가 그냥 훌쩍 자라버렸네 라고 하는 그런 리즈에서 하는 일종의 행위라고 얘기를 해드릴게요. 더 볼까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담임 선생님이 왜 들렸는지 알 것 같아요. 은사님 있잖아요. 나의 학문 성취에 대해서 일취월장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그 은사님 같은 여러분들이 그 가디언 자체, 그 자체인 거예요. 여러분이 가디언이라서 그런 건 거예요. 이분들이 포로로 내가 그냥 어쨌든 간에 나는 당신의 사랑의 포로니까 당신이 알아서 나한테 뭘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일종의 그런 어떤 의식보다는요. 내가 어떤 식으로든지 뛰어넘으려고 하니까 당신이 거기에 대한 어떤 은사처럼 느끼는 거겠죠. 은사가 되어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은사이겠죠. 은사이니까 이렇게 하시는 행동이라고 얘기를 해드리면서 조금 더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이 부분으로 봤을 때는 무슨 얘기가 나올지 저는 모르고요. 좀 얘기를 더 들어볼까요? 이분들의 얘기를. 여러분들의 이 고단함도 느껴지고요. 이 관계성에 있었을 때 이 상대방 분들의 고단함도 느껴져요. 아직은 여러분들 해야 하는 말들이 아직 많아요. 그 전에 했었던 말들 있잖아요. 이분들하고 주고받았던 이런 말들 있잖아요. 그게 말장난이었든 이분들이 이 희화화 시켜주는 그 재미지는 이 유머든 무엇이든 간에요. 아직은 여러분들 그때는요. 그냥 아직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건 그냥 프롤로그였던 것 뿐인 거예요. 근데 그 프롤로그만 보고 우리가 전체에 있는 챕터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미리 짐작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어라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뭔가 이렇게 약간 거짓말 같은 것도 느껴지거든요. 말이 안 맞았던 거. 이 사람이 말한 거랑 안 맞은 걸. 아까 그 부분 얘기 나왔죠. 이 얘기가 좀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했었던 말하고 결국에는 궁극에는 이 사람들을 아무것도 해내지 못했다. 그냥 하지 않았다. 나한테 뭔가 해주지 않았다. 라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관계성이 좀 진행된 것 같이 보여지니까요. 하지 않았다라고 미리 생각하신 건 아직도 프렐루드. 그러니까 어쩌면은 이 프롤로그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냥 전사에 가까운 얘기고요. 그냥 머릿말에 아직은 가까운 걸 보고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여러분들한테 관심을 있기에 했었던 그 부분 있죠. 제가 앞서서 설명드린 관심과 애정과 사랑을 갈구하기에 보여줬었던 그 부분을 믿으신다면 이분들이 현재 여러분들만이 나의 어떤 은사이기 때문에 내가 그 부분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분들의 애달픔? 내지는 사랑의 어떤 천주곡이었죠. 천주곡을 여러분들이 관계성 자체는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가 필요하겠지만요. 굉장히 순조롭게 진행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너뛸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넘어서실 수 있다고요. 안 넘어섰다면 이 얘기는 안 나오겠죠. 왜냐면 이건 다시 태어난다는 뜻도 되니까요. 이분들이 다시 태어나고자 이렇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분들을 생각하는 배려하는 마음이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분들한테 좋은 은사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리딩 여기서 줄여보도록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난 피코카드 리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그룹 4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의 과한 행동. 여러분들 좋아서
할 수밖에 없는 과한 행동에 대해서 알아보는 리딩이고요. 여러분들이 알쏭달쏭하게 생각하는 거겠죠. 느낌은 오는데 느낌을 주는 것 같은데 알쏭달쏭하게 행동한다. 근데 이게 이제 알쏭달쏭한 게 과한 거겠죠. 뭐가 과한 거겠죠. 뭐든. 뭐 막 떠들 수도 있는 거고요. 내지는 뭐 냉소를 과하게 보낼 수도 있는 거고요. 볼까요? 그룹 4번 분들. 그만 떠들고. 저는 두 가지가 조금 느껴져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그런 거냐? 라고 먼저 물어보고 싶네요. 예를 들자면 뭐 와가지고 막 자기 얘기 엄청 하는 시기도 있었는데 그것도 부지불식간에 뭐 며칠 상간 며칠 상간에 쓱 지나가 버리고 지금은 뭐랄까 여러분들이 약간 네 그러세요 라고 하면서 약간 뭐라 그러죠? 약간 겸손하게 수동적으로 네 하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거려 주기 시작했더니만 전혀 말을 안 시킨다? 오히려? 역으로? 또 과하게 또 말을 안 시키는 거 있잖아요. 막 사람들하고 모여 있는데 여러분들만 쏙 빼놓고 말을 안 시킨다든지. 말을 안 시키는 게 아니라 약간 뭐라 그러죠? 여러분들 막 약간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것도 많이 느껴지네요. 이것도 다 과한 행동이라고 얘기해 드릴게요. 다 과하다. 어찌 과하냐? 이렇게 서론이 긴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뭐 좋으니까 이렇게 자기 혼자 막 극에서 극으로 왔다 갔다 거리는 거겠죠? 극에서 극으로 뭔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아니다 하더라도요. 뭔가 극에서 극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느낌을 계속 주는 건 여러분들이 느껴 해요. 여러분들이 그거 못 느끼실 분들은 아니에요. 근데 뭔가 행동 자체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뭐가 좀 과한 거예요. 예를 들자면 너무 뭐 투명인간 취급하듯이 말을 안 시킨다든지 내지는 뭐랄까 여러분들 들으라고 예를 들자면 계속 무슨 얘기를 한다든지 들으라는 식으로 전원으로 들리든 내지는 여러분들 옆에 누가 있는데 막 뭐 얘를 그 사람하고 더 친한 척을 하면서 자기 뭐 자랑이겠죠. 그게 여러분들 들으라고 하는 자기 자랑. 만약에 그 내용이 어떤 식으로 들었던들 이렇게 들었던들 저렇게 들었던들 뭐 엄마를 통해서 들었던들 만약에 이분들이 자기 자랑을 하는 것처럼 들린다. 여러분들이 조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판단하셔야 돼요. 그걸 어떤 사람들은 그걸 자랑이라고 생각 안 하는 일종의 뭔가 우리들만의 또 수위도 있는 거겠죠. 우리가 예쁘다 안 예쁘다도 수위가 있잖아요. 저 사람 보고 예쁘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뭐 평범해요. 에버리지 평균치예요 라고 다 수위는 다르죠. 여러분들도 지금 수위는 다르겠죠. 근데 조금은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그걸 자기 자랑으로 생각 안 하고 어머 너무 멋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면 그건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 자랑하는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아닌데 겸손한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극에서 극으로 이렇게 얘기해 드리는 것 뿐이지 우리는 또 모호함이라는 것들이 있죠. 중간 어디에서 우리는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라고 제가 첨언으로 얘기를 해 드리는 거고 볼까요? 네.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이분들 에너지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뭔가 이렇게 좀 봤을 때는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전략 전술적으로 보여지진 않아. 우리가 전략 전술이면 뭐라고 생각하죠? 전략 전술이면 우리가 다 티나게 저 사람 참 전략 전술적이네라고 생각하나요? 아니죠. 굉장히 매끄럽게 아무도 모르게 비밀스럽게 미스티컬하게 움직이는 게 전략 전술이겠죠. 안 그러면 다 티나게 하는 거는 발표겠죠. 이분들이 지금 봤을 때는 전략 전술적인 것들이 약해요. 본인들 스스로는 그걸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종의 공연한 발표처럼 보여지게 행동하는 것들이 있어요. 약간은 지금 봤을 땐 디테일이나 이런 것들은 부족하시고 정서가 굉장히 강하실 수 있다는 거죠. 정서로 인해 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하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요. 그거는 아주 고대 때부터 이분들한테 해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상대방 분들한테 해드리는 말씀인데 고대 때부터 인간들은요. 그런 부분을 눈치를 채고 있었어요. 이미. 이분들이 생각할 때는 굉장한 전략 전술이요. 나의 어떤 심상에 대해서 굉장히 세련되게 발표하는 거라고 했었던들 그건 어쩌면 조금 본인한테 가둬진 본인의 욕망과 욕구이고 그런 부분을 해석했었던 철학자들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분들을 좀 아신다면 공연한 이런 짓은 안 하시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그리고 소프트를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눈치 못 챌 수 있다고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해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아닌데 이 사람 되게 겸손한데 조용한데 내성적인데 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껍질만 보고 있나요? 우린 굉장히 소프트한 것도 있죠. 굉장히 잦아들어가지고 젖어들어 있는 어떤 것들이 더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리액션을 많이 반응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전해드리는 말씀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봤을 때는 이렇게 판단할 때 굉장히 이렇게 뭔가 형평성 있게 판단하시려고 하신 모호한 기준점이 있어요. 이것도 모호한 거예요. 착한 거라기보다는 모호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이 사람들이 이게 보여주는 어떤 행위 자체가 예를 들자면 굉장히 겸손해서 내지는 내성적이라서 내지는 알 수 없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못 눈치채는 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자꾸만 그래서 설명을 드리려고,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쳐다보는지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그래야지만이 이분들의 이 투머치한 거 있죠. 너무 과한 게 그제서야 이제 떡하니 보여져요. 제가 근데 21일이 많이 들리는데 6월 21일입니다. 그때서 여러분들 무슨 생각하셨나요? 무슨 생각? 여러 가지 생각하셨으리란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예를 들자면 내가 가고자 하는 길들, 근데 뭐 수려하고 화려한 어떤 길들이 있겠죠. 대체로 평화로운 길들도 있는 수도 있는 거고요. 내가 어떤 식으로인지 보여지는 것들, 내가 어떤 파워에 대해서 보여준다는 거, 그게 미적 파워든 권력에 대한 파워든 재물상의 파워든 어떤 식으로 파워를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약간 센티멘탈하게 이렇게 부질없다? 그게 내가 생각하는 게 좀 잘못됐었을 수도 있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느껴져요. 이건 또 왜 뜬금포냐는 거예요. 근데 이때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여러분들 고유의 에너지를 많이 타신 것 같이 느껴져요. 예를 들자면 그로기 상태다. 굉장히 센티멘탈해지기만 하지, 그 센티멘탈한 거에 대해서 내 직관이 튀어나오지 않는다? 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누구를 쫓아가야 되는지, 내지는 누구를 내가 탐닉해야 되는지, 내지는 어떤 거에 대해서 탐닉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했었을 때, 이 상대방 분들의 하는 어떤 투머치한 행동은 차치하고라도 이분들 생각을 좀 많이 하셨으리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해야 되겠다라고.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알 길이, 그러니까 알고 싶으신 거겠죠. 내 눈에 왜 들어오는 거지? 이 사람이 하는 행동들이 지금 예를 들자면 나한테 뭔가 관심이 있는 것처럼 자기 자랑도 하고 무슨 얘기도 하고 다 했건만, 어느 수순에 갔었을 때 내가 뭐랄까 약간 고자세, 지금 그룹 4번 분들마다 다 틀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 내가 이렇게 약간 바쁜 것 같아, 다음에 좀 하시죠, 내지는 아니요, 한번 우리가 이렇게 좀 뭐랄까 거절하는 거 있잖아요. 예의상 한번 거절해 보는 거 있잖아요. 그래, 너 쫓아오는지 안 쫓아오는지 내가 한번 보겠다라고 하면서 약간 튕기는 거겠죠. 튕겼더니만 그때부터 그 튕긴 거에 이 사람은 완전히 그냥 주저앉혀졌다, 예를 들자면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튕겼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진짜 내가 싫어하는잖아 봐 라고 생각하면서 이 사람이 말을 안 시킨다,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내지는 그냥 공식적으로 이렇게 만나긴 하는데, 공식적으로 만날 일이 있어서 공식적으로 만나긴 하는데 예전만 같아 보이진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론을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해드린 게 뭐냐면, 이분들의 에너지나 여러분들의 에너지나 이렇게 지금 현재 놓여있는 배치 구도를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나한테 아예 말 시킬 내지는 어떤 관계성을 이루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아니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이 보여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땐 그 이유가, 이 사람들이 왜 그리 했는지를 그냥 아시고 싶어 하시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냥 아시고 싶은 건 아니겠죠. 알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솔루션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6월 29일 날 무슨 어떤 혹시라도 어떤 액션을 취하셨나요? 말을 시켜본다든지 아직 그 감정이 남아있는지, 내지는 그때 그 감정이 뭐였는지라고. 안 시키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셨나요? 그건 드러나는 게 좋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부분이 드러나는 거는 어쩌면 나도 이렇게 복잡할 것 같다, 내지는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나의 어떤 정신적인 어떤 관계성들,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관계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오히려 파괴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든지, 그 사람이 오히려 그래 그냥 봤을 때는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게 오히려 나한테 신상에 좋을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럴 수도 있어요. 이분들의 어떤 과한 행동을 제가 지금 이미 미리 말씀드렸듯이
자기 막 얘기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자기 자랑, 자기 PR, 내지는 자기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쫙 나열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요, 약간은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좀 무딘 사람들은요, 그거 몰라요. 그냥, 같이 막 박수 쳐주면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또 약간은 촉이 예민하신 분들은 지 자랑만 하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럼 4번 분들도 혼자에 있겠죠. 문제 있는데 그걸 알아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투머치였다는 거예요. 이미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좋아서 하는 일종의 투머치적인 행위였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알아채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지금 봤을 땐 전자나 후자나 약간은 여러분들 리액션이 이분들의 내성적인 심상으로는, 내성적이세요 이분들, 내성적인 심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패시브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 패시브 어그리시브하게. 그러니까 전자에서 어머 그래요 하면서 같이 박수를 쳐줬을 때는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봤을 때는 그냥 나한테 그냥 오냐오냐 박수나 쳐주는 사람이고 담임 선생님처럼 격려만 해주는 사람이지 나한테 관심이 있는 사람은 아니구나, 그냥 좋은 사람이구나 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쉽게 포기했을 수도 있고요. 후자는요, 여러분 제가 할 때는 그래요? 하면서 자기 자랑만 하네. 내가 언제 물어봤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음에 하시죠. 뭐, 그냥 잘 모르겠어요. 지금 좀 제가 바빠서요.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튕겼다면, 관심은 가는데 튕겼다면,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땐 정말로 리젝션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나를 생각할 때 이 사람이 철두철미한, 예를 들면 그룹 4번 분들이겠죠. 그룹 4번 분들이 생각할 때 그룹 4번 분들 기준에 난 들어가지 아니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물먹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내지는 다른 사람이 염두에 두는 사람이 있거나 다른 타입이 있거나, 나 같은 타입보다는 그룹 4번 분들 같은 사람들은 오히려 굉장히 이렇게 세련되고 진취적인 사람을 더 좋아할 수 있어. 나는 내가 알거든. 난 아닌 척은 하지만 난 내성적이거든. 아닌 척은 하지만 굉장히 패시브하거든. 타의적이는. 그래서 투머치인 부분은 제가 이 두 가지로 양립해서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일 좋은 방법은 뭐죠? 내성적이신 분들한테 어프로치 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먼저 말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말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서 뭐 하세요? 라고 하면서 말 시키는 거예요. 말 시키세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게 말 시킬까 말까 이렇게 불편한데 시킬 어떤 타이밍을 지금 보고 계셨다면, 사실 저는 7월달 중순 지날 때까지는 별로 추천은 안 드려요. 사실은요. 어떤 에너지의 교차 흐름이 안 느껴져요. 어쨌든 간에 이 리딩 자체는 에너지 리딩이니까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에너지의 어떤 교차나 교잡 지점이 안 느껴지기 때문에 7월 중순 지날 때까지 20일 지날 때까지는 별로 추천은 안 드리겠지만요. 만약에라도 여러분들이 그래도 한번 내가 말을 시켜봐야 되겠다라고 했었을 때는요, 추천은 안 드려요. 7월 말까지 여러분들 조금은 기다려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그냥 조용히 놔두시는 것도 나빠 보이진 않아요. 뭘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상대방 분들 뭘 하는지는 나는 잘 모르겠지만 좀 놔두련다, 시간을 좀 주련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이분들조차도 지금 봤을 때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과하게 행동했었던 거에 대해서 본인도 혼란스러워 하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아니 자기가 혼란할 일이 뭐 있어? 자기가 자기 얘기하고, 또 예를 들자면 말하기 싫을 때는 그냥 싹 얘기 안 해버리기 시작했던만 자기가 뭐가 혼란해? 능히 그러실 수 있는 거겠죠. 패시브 어그레시브 하신 분들이 본인 생각에 젖어 들어가지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어떤 뇌구조를 가지셨답니다. 그래서 제가 29일을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때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분들이 조금은 좀 반짝 이렇게 반짝 클리어한 어떤 생각을 많이 가지셨었거든요. 만약에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29일날 액션을 취해봤다, 내지는 참다 액션을 취해봤다, 내지는 이 사람들이 역으로 여러분들보다는 이분들이 어떤 29일날 기이한 태도를 또 취했는데, 투머치한 또 어떤 기이한 행동을 취했는데, 그건 또 무슨 이유냐라고 했었을 때는 한 발 빼고 약간 취한 행동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한테 어떻게 보여지냐면, 옆집 사람하고 내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울타리를 두고, 옆집이죠. 오랜만에 만났어요. 인사하고 옆집에 있는데,
그 사람 그냥 우리 집에 이렇게 건너와가지고 차 한잔 하면서 앉아서 얘기하면 되는데 그 울타리 사이에 두고 계속 뭔가 얘기하는 느낌이에요. 저한테는. 울타리. 건너오지는 않고 계속 울타리 그 자기 집에서 계속 뭐 그냥 서가지고 뭐 그냥 낙엽이나 그냥 발로 밟으면서 계속 나랑 이렇게 얘기하는. 특별히 뭐 자기 그 정원에서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데 뭐 강아지를 돌본다든가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데 그냥 나 그쪽으로 이렇게 건너가서 우리 앉아서 좀 얘기하자. 내지는 이쪽으로 와. 우리 집에 와가지고 커피 한잔 하면서 얘기하자라고 이렇게 초대하거나 자기가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울타리를 뛰어넘을 수 있는데 그 울타리 사이에 두고 계속 얘기한다는 느낌? 언제든지 대화를 이렇게 딱 중지하고 나 집에 들어가 봐야 돼요. 전화가 지금 울리고 있네요. 라고 하면서 약간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현재 상황은 그런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어떤 이제 자랑을 한다든가 이런 시기를 지나가지고 이제는 봤을 때 자기가 생각할 때는 어떤 것도 이렇게 공유 지점이 없다? 왜 공유 지점이 없다라고 이 상대방이 이것도 본인의 과한 생각이겠죠. 여러분들한테 하는 과한 행동이 아니라 본인이 생각할 때 이게 과한 생각이겠죠. 과한 행동이 아니라 과한 생각으로 자기 안에서 끌어오르는 거겠죠. 기분 나빠. 아이고 이 상대방 분들 기분 나빠. 이게 뭔가 왜 나를 안 받아주는 거야. 아니 끝까지 해봤어야죠. 자기가 끝까지 뭐 찔끔 막 하다가 뭐 호떡집에 불난 것도 아니고 막 하다가 또 뭐 그냥 봤을 때는 그러니까 호떡이 겨울에만 팔죠. 그러니까 겨울 다 지나가지도 않았는데 겨울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점점 옷차림이 가벼워지고 눈이 안 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호떡 장사 끝났나 보다 하고 다 철수하는 약간 그런 느낌? 이분들 성토해드리는 게 아니라 이미 얘기는 처음부터 조금 나와 있어요. 지금 봤을 때는요. 자기가 하는 행동들이 이게 일견 이분들이 봤을 때는요. 이게 나의 가오 세우는 거라고 이제 지조적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나의 가오 세우는 거라고 하는 행위이겠구만. 제가 아까 철학자들 얘기해 드렸죠. 이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심상은요. 고대 때부터요. 누군가는 다 연구를 해놓은 상태예요. 이런 멘탈리티 자체는. 자기의 어떤 이런 것들을 연민이 있잖아요. 내가 더 잘하는데, 내가 더 멋있는데, 내가 더 어떤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막상 그것이 딱 한 번만에 박탈당했다던가 거절당했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절대로 참을 수가 없어 하시는 일종의 뭐랄까 약간은 이분들스럽지 않게 이분들 에너지에 기묘하게 들러붙어 있는 일종의 충동성이에요. 지금 보면 충동성들 내지는 사태를 너무 과하게 엑세시브하게 본다고요. 이게 지금 주피터 에너지가 많이 느껴지는데 이거를 뭔가 행운의 요소로 아까 이 부분 보여지죠? 행운의 요소로 사용한다기보다는 뭔가 더 엑세시브하게 과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이고요. 이분들 일상생활에서 이분들이 이런 식으로 다 투영시킨다는 뜻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여러분들하고 지금 인터랙션을 했었을 때 어떤 식으로 에너지가 바터링 됐는지 또 바톤이 되지 못했는지 내지는 이분들이 어떤 식으로 엑세시브하게 굉장히 과하게 생각을 하셨는지를 지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분들 원래 이 성격만 가지고 모든 상황에 적용시킨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볼까요? 또 필요하다면은 이분들 에너지적인 부분은 조금 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분들이 액션이 필요한 단계인데 오히려 지금 봤을 때는 난 말 안 시켜. 난 집에 가서 혼자 있을 거야. 이분들도 지금 봤을 때 이분들이 이 얘기는 해드릴게요. 그룹 4번 분들을 굉장히 이렇게 자기 레벨보다 굉장히 우위에 있는 선수들이라고 생각을 하신 거는 틀림이 없어요. 봤을 때.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관심을 가지거나 연민의 정을 느꼈던 사람들, 일말의 어떤 욕망을 느꼈던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가장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우선해. 그래서 제가 아까 과하다, 내지는 엑세시브하다, 내지는 굉장히 이렇게 행운 요소처럼 이렇게 팽창이 있다. 그런 부분이 이분들 에너지에 깃들어져 있어서 기인한 행동이라고 얘기해드렸죠. 이 투머치한 행동들이. 근데 이 행동들 자체가 왜 이런 식으로 행동이 나왔냐라고 했었을 때는 그 저변에 깔려있는 에너지의 그 뿌리는 이분들이 좀 나보다 이렇게
레벨이 높은 사람, 뭐 이게 사람이란 게 따로 이렇게 레벨이 있는 건 아니지만요. 또 우리가 그렇죠. 아, 내가 감히 접근할 수 없는 사람이야라고 우리가 이렇게 소위 얘기하는 논하는 이렇게 사람들이 있죠. 아유, 그 사람이 나랑 말이나 섞겠어. 아유, 우리는 그냥 뭐 집안 수준도 다르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분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엑세시브할 정도로 이렇게 높은 레벨이에요. 자기 리그에서 벗어나는 리그. 여러분들은 뭐 예를 들자면 프리미어 리그인가 보죠. 이분들은 뭐 2부 리그, 3부 리그 자기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프리미어 리그를 자기는 봤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조금 더 패시브하고 어그레시브하게 행동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건 그라운딩 하는 거예요. 자, 이 지금 상대방 분들이 이 리딩 참여하는 건 아니니까요.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리는 게 뭐냐면 일단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투머치하게 행동하는 건 다 이제 치우세요. 그냥 말을 시키던 나만 빼놓고 그림자 취급하고 다른 사람만 얘기하건 나한테 뭔가 계속 전원이 들리건 원하지도 않은데 소식이 들리든 이 사람이 뭐 했다라고 하면서 뭔가 또 다른 자랑거리 같이 들리는 어떤 얘기가 들리든 내지는 이 사람이 인터랙션 하는 단계에서 과하게 자기 얘기나 자랑을 하든지 내지는 자기 포트폴리오 얘기하든지 다죠. 다 치우세요.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면서 훌륭하시다라고 칭찬해 주시면서 이렇게 밀어낸 다음에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이 사람이 하는 이 투머치한 행동에다가 적만 방점을 찍지 마시고요. 이 사람이 나한테 무슨 시간을 가지려고 나한테 와 있는지, 어떤 의도로, 그 엘레멘트를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행위나 내용을 얘기해 드리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어디다가 보고서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얘기해 드리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나한테 어떤 눈빛으로 어떤 에너지를 어떤 엘레멘트를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그게 빨강색을 같이 보라고 하는 건지 파랑색을 같이 보자고 하는 건지 노란색을 같이 보자고 하는 건지 예를 들자면이에요. 뭘 같이 보자고 이런 행위를 하는지를 먼저 쳐다보세요. 뭘 보자고 나랑 빨강색인지 그게 추상적이라도 상관은 없어요. 예를 들자면 빨간색을 보자고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건지 뭔진 모르겠지만 예를 들자면 뭐 A를 같이 보자고 하는 것 같다. 내지는 물고기가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물고기라는 느낌적인 느낌으로 이 사람이 나랑 같이 무엇인가 그 물고기를 느끼려고 나한테 이런 식으로 액션을 취하는구나라고 조금은 추상적이면서도 이 추상적인 것들이 결코 우리가 논리적인 것에서 벗어나는 건 아니겠죠. 추상은 비현실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약간은 여러분들이 추상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랬을 때 더 논리적인 어떤 해법이 나올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뭘 보고 나랑 이분들이 무엇을 생각하려고 하는지 나랑 이 투머치적인 것은 다 치우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면서 그때 됐을 때는 이 사람들의 어떤 고유한 멜로디와 화음이 들리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리딩 여기서 줄여보도록 하겠고요. 연락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난 피코카드 리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그룹 5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대방 분들 알 수 없는 행동들, 너무 과해서 알 수 없는 행동들 알아보는 리딩이고 무엇이 과해서 그러냐? 애정이 과한 거겠죠. 관심이 과한 거겠죠. 과하다 보면 본인도 모르게 이상하게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사람마다. 이상한 행동들이 있잖아요. 뭐 숨는다든가. 아니 사람이 안 보여. 어디 사라지고. 그러고 보니까 그룹 5번 분들 중에 이게 다는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뭔가 이게 진도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진도. 예를 들면 우리 구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간이. 예를 들면 첫 번째 달, 두 번째 달, 세 번째 달 그렇게 하시는 상대방 분들이 그렇게 하는 구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잠수를 타는 것도 이분들 너무 과해서 그런 거예요. 과유불구. 제가 그 인트로에서 설명드린 그 피타고라스 컵하고 똑같은 거예요. 과하다 보니까 사람이 사라져 버리는 거 있죠. 그 안에 컵 안에 물이 다 사라져 버리고 없는 것처럼 이분들 결국에 궁극에는 안 보여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도 이게 봤을 땐 종종 이렇게 나랑 대화하는 것 같고 잘 대화 나눴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회신을 안 준다? 고스팅 하는 것 같다? 나를 스크리닝 하는 것 같다? 라고 하신다면
그룹 5번 분들 중에 뭐 다른 분들이야 뭐 예를 들자면 그렇게 한다라고 했을 때는 관심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라고 얘기는 해버릴 수도 있겠지만, 시들해진 거예요 라고 해버릴 수도 있겠지만,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그룹 5번 분들 상대방 분들은 그런 거 같아 보이진 않아요. 정말로 약간 부끄러워가지고 숨어버린 거냐라고 하면 약간은 그런 것도 느껴져요. 볼까요? 증세를.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하는 이상한 기이한 행동. 안 하면 좋을 텐데 안 하는 이만 못한 이상한 행동들. 그러니까요, 이거 진짜로 안 되는 어떤 행동들 하세요. 이분들 너무 좋아하면요, 더 놀라운 사실 이 부분 보니까 더 놀라운 사실 뭐냐면, 이 상대방 분들요 그렇게 누굴 또 좋아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룹 5번 분들한테 이 증세를 보여줬다는 것 자체는요, 이분들이 여러분들을 정말로 좋아한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여러분들 근처에서 자꾸 맴돌아요. 지금 보면 근처에서도 설령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목도하시는 게 잠수 타버렸어요. 답장 안 줘요. 한 10번 하면 한 번 줄까 말까예요. 내지는 이 사람들 소식이 간혹 가다가 들려요. 누구를 통해서. 뭐 한대 이거 있죠. 100일로 뭐 어디 해외여행 가는 것 같던데 라고 하는 식으로 뭔가 이렇게 럭셔리하거나 굉장하게 이렇게 익사이팅한 어떤 뉴스를 누군가한테 전원으로 들을 이유도 없는데 굳이 또 듣게 된다면 이분들 지금 봤을 때는 일부러 이렇게 흘리는 거예요. 일부러 그걸 또 만들었겠죠. 101일짜리 뭐 여행을, 연수 코스나 이런 것들을 또 어떻게 비집고 들어가려고 노력했겠죠.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한테 들으라고, 여러분들 들으라고. 왜 이런 짓 하냐라고 하면 이분들 성격이 이런 걸 어떻게 해요? 이분들 본능이 그렇게 부르는 걸. 그러니까 자기가 본인이 그럼 왜 이렇게 하냐, 내 앞에서 나타나가지고 이게 더 좋아서 하는 행동 같아 보이진 않는다, 논리적으로. 저한테도 그래 보여져요. 근데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될까봐, 내가 리젝트 당할까봐, 내가 그룹 5번 분들한테 거절당할까봐,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메리트 없는 사람처럼 보여질까봐, 어쩌면 과거에도 그랬듯이 내가 또 메리트 없는 사람처럼 보여질 수도 있어 라고 하는 일종의 과시욕과 함께 자존심과 함께 본인이 이번에는 결사적으로 어필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과 함께, 또 플러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마음과 함께 어쨌든 간에 저쨌든 간에 일단은 하고 보자, 그렇게 하는 게 조금 오히려 쿨해 보일 거야 라고. 어쨌든 간에 뭔가 좋은 작전은 아닌 것처럼 보여져요. 그리고 5번 분들, 이 상대방 분들이 하시는 작전이, 그러니까요, 계속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게 만드냐? 중요한 사람, 내지는 실제로 여러분들한테도 중요한 사람이겠지만 또 지역사회에서도 중요한 사람. 101일로 뭐 연수를 다녀온다든가, 예를 들자면 자기가 굉장한 사람처럼 보여진다든가, 내지는 굉장한 사람처럼 보여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약간 깔본다든가. 내가 더 우월해, 내가 더 스승이야, 내가 더 연장자야, 내가 더 경력자야 라고 하는.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왜 이렇게 비아냥조로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약간 이분들 지금 생각이 약간 그런 식의 멘탈리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과거에 좀 본인이 어필하고자 했던 사람을 못 잡았겠죠. 이분들 뭐라고 까대는 건 아닙니다. 이 상대방 분들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요, 이게 되게 여러분들 봤을 때는 좀, 여러분들 이거 눈치 못해리란 생각이 안 들어요. 이 지점은. 이제 앞선 지점 그렇다 치더라도, 그럼 이 사람이 좋아서 이러는 건지 안 좋아서 이러는 건지, 아예 진짜 안 좋아해버린 거였는지, 애당초에 내가 착각한 거였는지. 그래 보여지진 않아. 이미 첫 번째로 얘기를 나왔듯이 그래 보여지진 않아요. 근데 이분들이 하는 행동들이 봤을 때는 이게 일종의 유치함과 함께 고단함이겠죠. 자기 생각의 어떤 고단함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만이 우월하거나 연장자로 보여지거나, 내지는 스승처럼 보여진다든가, 지역사회에 뭐 우선권자로 보여진다든가, 포텐이 있는 사람 보여지겠죠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들리는데,
이게 이 지점을 봤을 때는 이분들이 하는 얘기들이 뻔히 속이 약간은 보여줄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아주 미미하게 약간 비아냥도 있을 수도 있어요. 비아냥. 약간은. 그건 내가 더 잘하지. 그런 건 별거 아니야. 그런 거, 뭐, 올림픽 금메달? 뭐, 그럼 나도 딸 수 있었어. 뭐, 이런 식으로 약간은, 말은 안 되는데 약간은 본인이 이렇게 옹졸하게 보여질 수도 있겠건만, 내지는 나이브하게 보여줄 수도 있거나, 내지는 그거랑 본인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게 패스, 라이프 패스, 인생의 경로인데, 본인이 그렇게 굳이 얘기를 해서, 나도 거기에 어쩌면 되게 집약적으로 노력을 했다면 나도 할 수 있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일종의 이분들의 어떤 이면에 젖어 있는 나이브한 면이라는 거예요. 나이브한 면. 내지는 약간 나르시스틱한 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잘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렇게 보여지는 것 자체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기가 잘하는 거랑 여러분들이 봤을 때 뭔가 우월하거나 멋있거나 사랑스럽다라고 느끼는 지점은 다를 수가 있겠죠. 안 맞겠죠. 다르거나. 맞는 부분도 있겠지만. 근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여러분들을 맞닥뜨렸을 때 나는 스포츠를 좋아하는데 여러분들은 뭐 비디오 게임을 더 좋아한다. 칩시다. 그렇게 했었을 때 나는 비디오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한테 보여줬을 때 나도 비디오 게임에 대한 어떤 멋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억지로 우리가 만들어낼 수는 없겠죠. 갑자기 하루아침에 비디오 게임을 좋아하지 않고 나는 그냥 스포츠를 좋아할 뿐인데. 그랬을 때는 나는 할 수 있는 것은 약간의 비아냥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 그룹 5번 분들이 약간은 눈치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비아냥 쪽가 약간 있다. 내지는 약간의 어떤 경멸? 약간? 뭐 그런 것들이 없잖아 있다. 약간 버르장머리가 고약하다? 고약한 건 아닌데 고약하게 보여진다든가 약간 뭐랄까 뭐야 왜 저래 라고 웃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러블리한 게 또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러면 그렇게 한들 그건 그냥 그 사람의 어떤 생각적인 어떤 특색인 것이고 그 사람 저변에 깔려있는 것들은 그 사람 저변에 깔려있는 건 어쩌면 나랑 이렇게 대화를 하고 싶으니까 나랑 알고 싶으니까 저렇게 하는 걸 거야 라고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좋아하게 되면 과하게 하는 행동, 제가 앞서서 이미 설명드린 부분 있죠. 그냥 이렇게 사라져버린다든가 잠수를 타버린다든가 그러니까 궁극에는 그렇게 되는데 그 처음 과정 자체는 뭔가 안다는 듯이 얘기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게 안다는 듯이 얘기 안 하시잖아요. 뭔가 내지는 뭔가 약간의 비아냥이나 읍소들 있잖아요. 뭐 나도 금메달 딸 수 있지라고 하는 식으로 읍소 없이 여러분들한테 그냥 대하신다면요. 대하는 사람이다라고 했었을 때 그건 정말로 여러분들한테 관심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혼자만의 어떤 예를 들자면 비즈니스적인 내지는 오히려 여러분들 얘기도 해드릴게요. 관계성에 대한 일종의 뭔가 편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하고 내가 짝을 이룬다면 이 관계성으로 편리한 게 있다. 편익이 있다. 도모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어떤 기능적인 면이 여러분들한테 이런 착시 현상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고 얘기는 해드릴게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분들이 약간 비아냥이나 예를 들자면 읍소들 약간은 경멸들 아주 마일드한 경멸이에요. 그 아주 큰 것도 아니에요. 뭐 저리 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과격한 행동이 아니라 약간 마일드한 행동만 하신다면 이건 여러분들한테 투머치 너무 좋아해서 하는 질투겠죠. 이게 질투인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내가 우월하고 포텐 있는 사람처럼 보여지기 위해서는 도대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어필하는 지점 자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료가 너무 없는 거예요. 난 스포츠를 좋아하니까. 여러분들은 게임에 대한 마스터리가 있는데 비디오 게임에 대한 나는 거기에 대해서 모르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것은 고작 약간은 읍소나 그런 거밖에 없다라고. 그러니까 싸움 걸린 거예요. 일종의. 마음에 없는 싸움인 거예요. 그러고 싶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을 잡아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내가 잘하는 스포츠를 좋아해주면 내가 이 사람한테 정말로 진짜 이 세상의 모든 그 스포츠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내가 정말로 내가 우월하다고 내지는 내가 이렇게 어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떠들 수 있고 여러분들한테도 정말로 그런 부분에 있었을 때 모든 판타지를 줄 수 있는데 나는 그 지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가지고 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이렇게 약간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이 지점이 고민스러우셨다면 여러분들이 그리고 오버분들이 왜 나만 보면 약간 신경질 반응이야? 내지는 나만 보면 뭐 예를 들자면은 소 닭 보듯 하다? 그것도 경멸이죠 일종의. 관심 없으면 소 닭 보듯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소가 닭을 봐야 돼요. 아무 생각 없는 거 있잖아요. 소가 정말 닭을 보듯 하는 게 아니라 소가 닭을 보고 있을 때 소는 어떻게 할까요? 그냥 좀 무의식적으로 소가 닭을 보고 있었을 때는 그냥 자기 볼일 보겠죠? 자기 뭐 먹으러 간다든가 뭐 아무 생각 없겠죠? 뭐 아무 표정이 없겠죠? 얼굴 표정에.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지금 느꼈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겠죠? 냉소. 여러분들 이 부분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나요? 이 사람들의 냉소나 약간의 일종의 뭔가 모욕들? 이런 것들? 그럼 이 솔루션으로 갈게요. 솔루션으로. 그래서 이렇게 한들 지금 목적성이 없어요. 지금 봤을 때는. 이분들이 이렇게 한들 아무런 지금 목적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지금 봤을 때는 여러분들한테 아주 디테일하게 어필을 하겠다라고 뭔가 전하겠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매진하고 매료되어 있지. 이렇게 한들 여러분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든가 여러분들이 오히려 고분고분해진다든가 예를 들자면 내지는 여러분들이 공적인 거 이상으로 제가 앞서서 설명해 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을 공적인 어떤 편리함과 기능적인 면에 대해서 어필하는 거 이외에는 인간적으로 뭔가 더 사사소리 쳐다보지는 아니하는 거에 대해서 더 어텐션을 받을 수 있고 더 그 지점을 관심을 받을 수 있지도 아니하면서도 이분들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솔루션 부분을 조금 얘기를 들어볼까요? 이거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그러면 아래서 깨어나올 수 있는지 이런 어떤 일종의 뭐라 그러죠? 편협함이겠죠. 약간의 편협함이나 내지는 나이브한 거겠죠. 어린아이 같이 나이브한 부분에 대해서 깨고 나올 수 있는지 얘기가 나온다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기가 나온다면 명쾌하게. 여러분들 얘기를 해야 돼요. 이거는 이게 어떤 얘기냐라고 했었을 때는 이분들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약간 여러분들이 이렇게 미덥지 않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죠. 미덥지 않아 보이는 부분 있죠. 괜시리 이렇게 그리고 불스러움 일으키라는 게 아니라 내가 닭이고 소를 쳐다봤을 때 소가 괜시리 닭 보듯 하다라고 했었을 때 그 지점에 대해서 이분들이 어떤 얘기는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해서. 왜냐하면 지금 싸움을 안 건다는 느낌은 전혀 안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섹슈얼한 텐션도 많이 느껴져요. 이분들이 여러분들을 그려보는 거겠죠. 예를 들자면 서로에 대한 어떤 매료당함, 매혹적인 것들에 대한 그려봄도 느껴져요. 거기에 대한 어떤 텐션이나 거칠음도 느껴지거든요. 그걸 다 잠재우기 위해서는 그것도 같이 이렇게 잦아들게 만들어야 되겠죠. 어디다가 다 이렇게 몰아놔야 되겠죠. 그 닭이라는 어떤 명제에다 다 몰아야 된다는 거죠. 닭이 여러 마리 있는 게 아니라 닭 한 마리로 이렇게 몰아놓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꼬집듯이 더 여러분들도 얘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요?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건 좀 예를 들자면 예의가 바른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데요 라고. 그냥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알고 그냥 지나가겠다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알고 내가 그 지점에 대해서 알고 지나가겠다라고 했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다 내지는 여러분들이 눈치채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가정하에 이분들이 계속 하실 수도 있고요. 또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을 계속해서요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봤을 때는 이거는 약간은 어뷰즈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괜시리 여러분들의 기분을 나쁘게 만들 수도 있다고요. 제가 그런 인디케이션을 지금 받고 있지는 않지만요. 이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라도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있다면 나쁘지는 않아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알고만 지나가고 싶어라고 했었을 때는 그거는 정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이 이러는 게 이런 나에 대한 관심 때문에 과한 마음에서 이렇게 하는 어린아이 같은 행동이다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신다면 그냥 그 지점에서 그냥
평행선은 계속 그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게 되면 이 지점이 어쩌면은 두 사람 다 이렇게 편한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두 분 다 이런 거에 대한 리졸브를 시키는 거 있죠. 이 사람이 하는 행위를 이렇게 막아 세운다든가 오히려 더 피어하게 순수한 마음으로 행위로 이렇게 걸어 나오게 만드는 게 이분들도 쉽사리 하실 수 있는 분들도 아니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렇게 잘 만들어내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얘기할 때 굉장히 직설화법을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반어법을 사용하시던 간에 얘기는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기가 어려운 거. 이렇게 얘기해 드릴게요. 이분들 지금 봤을 때는요. 롱텀으로 뭔가 사귀어본, 그러니까 이분 뭐 결혼도 한번 한 사람인데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신다면 결혼하는 거랑 누구를 사귀는 거랑 누구를 정서적으로 만족하고 안정감을 취하는 거랑 정착하는 거랑은 다 다른 문제예요. 결혼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연애의 마스터는 아니에요. 내지는 그 사람이 동정심과 애정의 마스터리를 한 건 아니에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뭐, 예를 들자면 결혼을 한번 했는데 이 사람이 예를 들자면 이성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동성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네. 모르는 것 같이 느껴져요. 아주 잼병인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이렇게 했으니까 본인 스스로가 연애를 잘 했으리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내지는 교감이라는 걸 제대로 잘 해본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교감이라는 지점에 딱 들어섰을 때는 그 시점, 잠수를 탔겠죠. 아까 얘기해 드린 대로. 이 얘기 다시 나오네요. 바로 잠수를. 그러니까 이 잠수를 탄다든가 내지는 뜸해진다든가 이 사람이 도망가 버린다든가 심리적으로 가는 거겠죠. 심리적으로 도망가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잡아 세워야 되겠죠. 뭘로? 일종의 폭로겠죠.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비아냥이나 이런 것들은 예의가 있는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는 것도 나빠 보이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뜨악하실 수는 있겠지만 차라리 그렇게 하시는 게 여러분들 정서에 훨씬 더 편리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위해서 얘기해 드린 거예요. 이분들하고 관계성 때문에 얘기해 드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볼까요? 여러분들이 그렇죠. 이 상황은 조금은 이분들의 어떤 주의하는 거 있죠. 주의하면서. 그리고 자기의 뭐가 드러나는 거죠? 나의 어떤 과거의 어떤 전적들. 제가 지금 아까 얘기해 드린 대로 결혼을 했다고 해서 내지는 과거에 결혼을 했다고 해서 과거에 뭐 애를 낳았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연애의 마스터리, 애정의 마스터리를 한 건 아니죠. 마스터가 아니라고요. 마이다스가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이렇게 확 드러나 버리다 보면 이분들도 그런 상황에서 각성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들의 그런 적시로 각성을 하는 거겠죠.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게 유치하구나. 나를 오히려 속이는 거구나. 내가 오히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구나. 내 애정은 태양하고도 진배 없을 만큼 굉장히 밝은데 내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했다 하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노출된 것 같아 보이니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치우고 오히려 이 사람이 하자는 무엇인가 가이던스를 내가 좀 받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볼까요? 어떤 주술적인 것들.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직설적으로 꼬집는 거겠죠. 그 사람의 행위를 꼬집는 거겠죠. 아니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내지는 이분들이 뭐 사라지고 잠수 탔다고 그랬을 때는 메시지를 남겨둘 수가 있겠죠. 이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대답을 해주든 안 해주든 간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적시를 해주는 거겠죠. 볼까요? 이게 왜 비밀이 들리지? 아직 리딩이 여기에서 나온 내용이 또 볼까요? 여러분들의 노력이 좀 필요하다라고 얘기는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의 노력. 이분들이 그렇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면 그리고 또 그로 인해 가지고 이분들하고 어떤 식으로 내가 관계성을 이렇게 관계성을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는 이 지점이죠. 여러분들의 많은 인내도 필요하시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오버컴하기 위해서는요. 극복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어떤 비밀이나 예를 들자면
내지는 어떤 신박한 어떤 솔루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분들이 자기 알을 그냥 깨고 나와야 돼요. 계속 소가 닭을 쳐다보듯이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소에서 걸어 나와야 된다고. 더 이상 소가 아닌 거예요. 자기는 굉장히 이렇게 액티브한 거 있잖아요. 내가 더 프로그레시브하게 액티브한 어떤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봐주는 거,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인지하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한테 이렇게 봐주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본인도 그 아래서 깨우고 나와야지.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요, 여러분들의 어떤 사랑의, 애정의 언약이 필요한 거지, 어떤 이 사람만의 비밀, 내지는 여러분들 사이에서의 공감대에 대한 비밀이 따로 있는 건 아니라고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뭔가 술책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없다고요. 그런 게 없다고요. 그런 건 없다라고 얘기를 해드리면서 오히려 여러분들의 일종의 무게, 여러분들이 어떤 해야 되는 다짐이 필요하신 거겠죠. 그런 부분을 얘기해드리면서 오늘 리딩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난 피커카드 리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